합시다. 84, 85. 94, 85. 우와. 좋은데? 아무튼 수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그 다음에 x 빼기 1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4의 제곱은 16에 동시에 접하는 두 접선이 그린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래서 접점을 각각 A, B, C, D라고 할 때 다음에 뭐야? 일단 그림부터 그립시다. 너무 크네. 혹시 너희도 그림 그릴 때 되게 정성을 다해서 그리니? 그림 대충 그리죠. 그치? 그 보면은 이제 저도 그 뭐야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항상 그림 그릴 때 아이씨 진짜 저만 그림 그릴 때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하더라고요. 막상 그림 잘 못 그리긴 하는데 여기 좀 잘 그려. 오케이. 확실히 칠판이고 이거까지 있으니까 좀 그리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서 접선이 이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접선이 또 이렇게 하나 있고요. 오우씨. 어딘지 다 보이죠? 그치?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AB 길이랑 맞나? 예, 1번 AB 길이, 2번 CD 길이를 찾고 싶습니다. 그렇죠? 해봅시다. AB 길이부터 찾아볼 건데 아씨 오씨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죠? 일단 그림이 좀 꽤 복잡해 보이니까 A랑 B 있는 것만 뜯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다시 그릴 거냐면은 이거 하나 그럼 그 이렇게 다시 재구성할 겁니다. 이 점 A라고 할고요. 이 점 B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고요. 똑같은 그림인 건 눈에 보이지? 똑 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그림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죠? 해봅시다. 일단 대충 작으면 크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잘 보고 있으면은 일단 작은 원만 지르면 2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지? 나 큰 원만 지르면 4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지? 그다음 이만큼 AB 길인데 우리가 이 작은 원에서 이 반지름에다 수선을 그어봅시다. 수선을 그으면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지금 이 길이가 AB 길이랑 똑같죠? 그치? 근데 우리 마침 작은 원의 중심 0,0을 알고 있고요. 큰 원의 중심 6,4를 알고 있습니다.
두 점 좌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지. 그 말은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를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선이라니까. 아, 이 길이가 2니까 이 길이가 2여서 이 길이는 2가 되겠죠. 두 점 사이 거리니까 거리 구체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구할 수 있죠. 아,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서 AB 길이 구할 수 있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나요? 뭐 이름이 없으니까 이 길이 그냥 A라고 합시다. L제곱은 6 빼기 0의 제곱 36 더하기 4 빼기 0의 제곱 16 정도로만 놔둡시다.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AB 길이의 제곱은 빗변 제곱 마이너스 높이 제곱, 그래서 L제곱 빼기 높이 2니까 4. 그쵸? L제곱 아까 이거랑 했어. 계산하면 알겠다. 이제 얘는 52고요 4 빼니까 48이지? 아, AB 길이 제곱이 48이어서 AB 길이는 루트 48 정리하면 48? 48이 16 곱하기 3이죠? 그래서 16 곱하기 3이니까 43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죠? 이 그림을 똑같이 한번 더 그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 했던 거는 중심으로부터 A까지 길이, 그러니까 반지름 를 알고 있죠? 그치? 이렇게. 그 다음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이게 수직인 걸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거는 자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까지 수선 그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중심좌표 알고 있고요. 중심좌표 우리가 구체적으로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직방삼각형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든 거지. 그렇지? CD 길이? CD 길이? 다를 거 없습니다. CD 길이 똑같아. CD 길이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이 할 건데 이번에는 상황이 이렇게 돌립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큰 원이 이렇게 있고요. 접선이 이렇게 있고 작은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살짝 돌린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 이 점 C고요. 이 점 D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번에 우리 또 CD 길이 찾아야 되지? CD 길이.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이 반지름을 조금 연장시켜 봅시다. 연장시켜서 이 연장의 반직선에다가 이 작은 원의 중심에서 수성 그을 겁니다. 수성 그을 거예요. 수성 그었습니다. 작은 반지름 2라면서 큰 반지름 4라면서 그럼 이 길이 2인 거 알고 있네? 대충 눈치껏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두 원의 중심을 이어줍시다. 또 직각삼각형 하나 나왔네요. 직각삼각형 하나 나왔고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이 CD 길이는 여기랑 같죠? 그치? 마찬가지 중심좌표 0,0 중심좌표 6,4 둘 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마찬가지 L이라고 하면 우리가 L제곱이 52인 거 알고 있죠? 아까 구해놨으니까.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서 TD의 제곱은 빗변 길이의 제곱에서 높이 제곱 4 더하기 2, 6 제곱하면 36. L제곱 36 뺀 게 CD 제곱이죠? 36 알고 있잖아. 16이네. 따라서 CD 길이는 4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그림을 여기다가 다시 그려봅시다. 좀 그림이 겹쳐가지고 따를 수 있는데 했던 논리 그대로 합시다. 원의 중심에서 C까지 또 반지름 되겠죠? 또 원의 중심에서 D까지 또 반지름 되겠죠? 마찬가지 이 긴 반지름을 좀 연장을 해서
연장 아닌 반직선에다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작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수선 그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직각삼각형이 보이시나요? 이거 이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아까 구했듯이 이 길이가 이제 CD 길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이시나요? 좀 보이니? 지금 보이니? 이 길이가 이제 CD랑 같고 딱 이 길이가 긴 반지름에다가 이걸 다른 거 연장해서 붙인 거니까 이만큼 길이가 6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저거 그 다음 마찬가지 중심좌표를 각각 알고 있으니까 빗변을 두면 되겠고요. CD 길이 구할 수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죠? 이 그림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84쪽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안쪽에 보면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외우라는 겁니다. 그림 머릿속에 넣어주면 이제 나중에 좀 편합니다. 알겠죠? 원래는 이 그림이 원래는 이 4학년 2학기 원 파트에 있었는데 다 없어졌더라고. 없어졌어. 그때 배우고 올라오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또 새로 안 그래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또 새롭게 보려고 하면 또 어려우니까 아무튼 네, 그림 외워주세요 머릿속에. 알겠죠? 괜찮죠 여기?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우와! 끝났다 드디어. 그렇게 어려운 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사인권도약 마찬가지로 안 풀 거고요. 다음 때 아니면 각자 풀고 싶으면 각자 풀어보고. 네, 마찬가지 388쪽까지 해서 홀수만까지 홀수만 다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괜찮죠? 네,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드디어 이제 도형 마지막 내용입니다. 도형 마지막 내용이고요. 자, 또 마찬가지 이거 도형의 이동 14단원 도형의 이동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거 좀 14단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또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거 얘기할 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점 찍었지. 점부터 찍었지 우리가. 그렇죠? 좌표 평면에다 점부터 찍었습니다. 점부터 찍고 근데 이제 점도 이제 여러 가지 찍을 수 있었죠. 내분점 찍을 수 있었고요. 외분점 찍을 수 있었고요. 내분점 중에 뭐 유명한 거 하나 뭐 중점 같은 것도 찍을 수 있었고 세 점 찍으면은 이제 삼각형 만들어지겠지. 적어도 그 세 점이 직선 위에 있다고는 안 할 거고요. 그렇지? 이제 삼각형이 세 점을 좌표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삼각형 무게중심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렇지? 이제 막 점들을 찍다가 그다음 이제 점 찍었으니까 연결해야죠. 선분도 긋고 직선도 긋고 직선의 방정식 얘기했죠. 그렇지? 직선 얘기하고 그다음 직선 얘기했으니까 이거에 좀 더 유명한 거 원 그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도 원을 그렸고요. 그래서 원에 접하는 접선 같은 것도 얘기했었고요. 뭐 있나? 예, 별 얘기 없네요. 아무튼 그래서 원까지 했고 이번 할 거는 점 찍었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점 찍고 점 두 개 찍어가지고 연결해서 선분도에 직선을 긋고 아니 원을 그리고 그렇죠? 이번 할 것들은 얘들을 옮길 겁니다. 얘들을 옮길 거야. 사실 이 도형 이동이 되게 쉬워. 생각보다 되게 쉬운데 이미 우리 이거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 잠깐 볼래요? 아하. 일단 소개만 마저 하고 핸드폰이 있습니다. 제가 얘를 옮겼어요. 평행이동. 이거 처음으로 되게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도형이 있습니다. 뭐 지금 핸드폰이긴 하지만 뭐 대충 사각형을 좀 치자. 사각형을 옮길 겁니다. 대충 이제 이 방향을 이렇게 x축 있다고 치고요. 이렇게 y축 있다고 치면은 x축의 양방향으로 이 직사각형을 옮기는 거지. 그렇죠? 얘를 이렇게 올리면은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옮긴 거지. 그렇죠? 우리 이미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얘를 x축 이렇게 내릴 겁니다. x축에 대해서 지금 대칭시켰지. 괜찮으신가요? 개념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다가오시나요? 이렇게? 이거 괜찮니? 와, 이런 얘기 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 Y축 대칭. 어? 네? 원점 대칭도 있겠죠. 괜찮으신가요? 예, 이런 얘기들 이제 할 거고요.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자, 이거 등위도 마저 하기 전에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84쪽 네, 하고 83쪽 목도 안 펴야 되고 우리 프린트 잠깐 펴볼까? 우리 프린트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안 했던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이 그림 5개 있었지. 네, 이거 마지막 하고 이 원형식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거의 원 하나. 그러니까 원 하나에서 반지름이 얼마냐, 아니면 세 점 지나는 원이 뭐냐, 뭐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요. 뭐 원에 접하는 접선이 뭐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네, 그런 거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이번에 뭘 할 거냐면은 원과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고, 일단 어려운 얘기하기 전에 잘 생각해봐. 원이 있어. 원이 하나 있고요. 또 원이 있어. 안 만날 수 있지. 안 만나면 상관없잖아. 그쵸? 안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 원이 있어. 원이 있는데 만난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죠? 접하는 거겠지? 그치? 접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나? 좀 더 그려가지고 원 두 개가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 그치? 이해가 되시나요? 또 좀 더 넣다 보니 또 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만나는데 이렇게 만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치? 또는 또 원이 있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치? 점점 안에다 넣는 거야. 밖에 있던 거를 점점 넣는 거야. 그쵸? 괜찮죠? 그다음 여기에 좀 들어간 케이스긴 한데 더 내고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거 안 그려도 돼요. 이제 이거랑 이거랑 같은 케이스인데 동심원 들어가네. 처음 들어. 자, 이런 게 우리가 동심원이라고 하는데요. 한자고 어려운 거 아니야. 원은 원인데 같아. 뭐 같아? 중심 같은 원을 갖다가 동심원이라고 합니다. 중심 같은 수원 동심원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 아니지? 이런 얘기죠. 좀 나중에 다시 쳐다봅시다. 그래서 두 원을 이제 쳐다볼 건데, 편의상 우리가 편의상 큰 원만 지으면 우리 R이라고 하고요. 작은 원만 지으면 R'이라고 합시다. 알겠지? 뭐 큰 거 작은 거 굳이 이름을 구분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만 반지름 R이라고 하고 다른 원은 반지름 R'이라고 하고 이렇게 상관없어요. 똑같은 얘기니까. 쳐다보고 있으면은 중심 있고요. 마찬가지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이경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만큼 반지름이고 이만큼 반지름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계속 D라고 합시다.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게 R이고 이게 R'인데 이만큼이 더 있죠. 그러니까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으신가요? 그냥 뜯어보는 거야. 당연히 얘기하는 거고. 내가 또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은 아까 384쪽 그림 다시 봐볼까? 384쪽의 그림
384쪽. 아까 우리 풀었던 문제. 접선 그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들 이렇게 두 개를 그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 공통 접선을 그릴 겁니다. 뭐냐면은 공통 접선은 뭐냐면요. 이 원에 접하면서 이 원에도 접하는 그러한 접선을 우리가 공통 접선이라고 합니다. 좀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어떤 도형에 접하고 다른 도형에도 접하는 그러한 접선을 어떤 공통 접선이라고 하고요. 그런 게 아니야. 쳐다보고 있으면은 아까 문제에서 그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겠지. 그쵸? 이런 식으로. 여기만 그릴 수 있나? 여기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아래쪽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선 하나 또 그릴 수 있겠죠. 동시에 접하는. 이해가 되시나요? 주요 괜찮니? 주요 괜찮니? 이것만 있나? 또 문제 그린 것처럼 딱 이러한 형태의 접선도 동시에 접하죠. 그치? 또 이것만 있나? 이것도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래서 조금 잘못 그리긴 했는데 일치합니다. 같은 점에서 만나요. 두 점의 중심을 이은 선분과 이 접선과 이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납니다. 자, 지금 그림 잘못 그린 거예요. 네, 잘못 그린 거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공통 접선이 총 4개죠. 그치? 이해가 되십니까? 공통 접선이 총 4개입니다. 공통 접선이 4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또 구분하려면은 공통 접선을 2가지 정도로 더 구분할 겁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말을 좀 하기가 좀 애매한데 공통 외 접선이랑 공통 내 접선으로 나눌 겁니다. 바깥 안쪽. 그래서 요거랑 요거 공통 외 접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공통 외 접선은 2개.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갖다가 공통 내 접선이라고 합니다. 공통으로 접하는데 바깥쪽에서 접하냐 뭐 안쪽에서 접하냐 뭐 이런 얘기인데 뭔 구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경우에 대해서는 공통 내접선이 2개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알아두면 좋아요. 알아두면 좋으니까. 다음 이제 이런 케이스도 쳐다봅시다. 마찬가지 원의 중심이 있을 것이고요. 연결해 봅시다. 연결을 하면 이만큼이 큰 원 반지름이죠. 이만큼이 작은 원 반지름이죠. 그렇지?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 반지름 더한 거랑 같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괜찮죠? 괜찮죠? 마찬가지 공통접선도 그려봅시다. 그냥 비슷하게 이런 공통접선 하나 그릴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공통접선 하나 그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치? 이거밖에 없나?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공통접선이 되겠죠? 동시에 접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두 원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두 원이 접하는 조건으로 다 쓸 수 있겠지. 원과 직선이 접할 때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런 조건 썼었고요. 두 원이 접할 때는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도 좀 더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똑같이 보면 공통접선 3개고요. 프린트 나와있지? 네. 공통접선 3개고요. 공통 외접선 요거랑 요거 2개고요. 공통 내접선 요거 하나가 있겠죠.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신가요? 괜찮죠? 다음 케이스를 봅시다. 왜 이건데? 마찬가지 또 공통접선 그려봅시다. 아니 그리기 전에 마찬가지 원의 중심이 이 정도 있을 것이고요. 원의 중심도 이 정도 있을 것입니다. 연결합시다. 연결하면 이만큼이 큰원 반지름이 되겠고요. 이만큼이 작은 원 반지름 되겠지. 그치? 이거 또 떼서 여기까지 옮겨주면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두 중심 사이 거리보다 길죠.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니? 저 괜찮니? 문제 괜찮니? 그래서 이 경우는 중심 사이 거리 D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 작겠죠? 그죠? 괜찮으십니까? 괜찮죠? 그다음 근데 이것만으로 사실 좀 부족해. 작기만 하면 이것도 가능하거든. 그래서 일단 넘어갑시다. 반지름 차보다 큽니다. 반지름 차보다 커요. 다음 또 공통접선 그려보면 네, 이런 거 하나 있을 것이고요. 이런 거 하나 있겠죠? 그래서 공통접선 두 개, 공통 외접선 두 개고요. 공통 내접선은 한 개죠. 그릴 수가 없잖아. 안쪽에서 좀 뚫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괜찮으십니까? 하나 이 경우 쳐다봅시다. 이 경우 쳐다보고 있으면은 또 이거 봅시다. 어휴 이렇게 되네. 그치? 이렇게 되죠? 이만큼이 큰 원 반지름이고요. 이만큼이 작은 원 반지름이지? 그치? 이해되십니까? 이 경우는 뭔가 좀 잘못했네. 그치. 좀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아이씨. 예. 이만큼이 큰 원 반지름이 되있고요. 그치? 이만큼이 작은 원 반지름이 되지. 그치? 예. 보이십니까? 큰 원 반지름에서 작은 원 반지름 뺐더니 중심 사이 거리가 나왔지? 보이십니까? 자, 이 경우는 중심 사이 거리 D가 큰 원 반지름에서 작은 원 반지름 길이 뺀 거랑 같네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구분하긴 했는데 두 반지름을 차아내겠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괜찮죠? 다음 공통접선 또 그려봅시다. 공통접선 또 그리면은 졸리면 일어나시고요. 졸리면 일어나시고요. 이거 하나밖에 못 그리지. 다른 더 그릴 수 없잖아. 그쵸? 공통접선 하나고요. 얘 공통 외접선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통 외접선이랑 내접선 이렇게 구분한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 했잖아. 그쵸?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 이 경우도 쳐다보고 있으면은 공통접선 그릴 수 있나요? 못 그리죠? 못 그리죠. 큰 원 반지름만 여기다 치고요. 아니 중심만 이 정도 있다 치고요. 작은 원 중심 왜 이래 이거 그림? 이 정도 있다 칩시다. 큰 원 반지름 이만큼이 될 것이고요. 작은 원 반지름 이만큼이죠. 그렇지? 맞죠? 중심 사이 거리가 이건데 반지름 차보다 작습니다. 반지름 차보다 작아요. 왜냐면은 반지름 차가 큰 원 반지름 이거고 작은 원 반지름이 이거잖아. 차니까 이만큼 딱 떼는 거지. 그치? 딱 떼내면은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남는데 이만큼만 이제 두 원 중심 사이 거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지름 차보다 작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준영 괜찮니? 예.
굳이 쓰면 중심살 방향 0 뭐가 되겠죠? 중심이 같으니까 굳이 쓰면 이 정도 될 것이고 이 경우 안 쳐다보면은 공통접선 없네요. 공통접선 없고 얘도 공통접선 없고 그래서 예.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내용 이제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크게 별 내용 없지? 그렇지? 그냥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이렇게 그냥 좀 더 뜯어본 겁니다. 두 원의 위치 관계를 갖다가 별 내용 아니에요. 이제 이거 처음 봐서 뭐지 싶은 건데 자주 쳐다보세요. 알겠지? 생각보다 별로 없으니까. 예, 이제 이거는 원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소개를 기반으로 해서 392쪽 갑시다. 조용히 이동. 이게 안 좋네. 4분 남았지 지금. 그렇지? 4분 남았지. 다 보는 거야. 우와! 큰일 났습니다. 들어오지. 아씨. 하나 더 사야겠다. 아무튼 해봅시다. 392쪽. 여기 이동. 그래서 별 얘기 없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약간 핸드폰 가지고 막 춤췄잖아요. 그치? 핸드폰 가지고 춤추기 전부입니다. 평행 이동부터 봅시다. 평행 이동. 평행 이동은 말 그대로 이동시킨 거예요. 이동시킨 건데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동시켰다는 그런 얘기고요. 평행 이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평행 이동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점을 어떤 점이 있습니다. x, y라는 평면상에 어떤 점이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는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키고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a가 되겠지? 그렇지? 그다음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자고요. 이렇게. 그럼 이 길이가 b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옮겨졌으니까 이점 좌표는 x 더하기 a, y 더하기 b가 되겠죠. 이게 직관적으로 이가 되시나요? 괜찮죠? 네, 그래서 그래서 다시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거를 이렇게 쓸 겁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당연해 보이죠? 그래서 뭐 얘기장을 해보면 점 1,3이 있습니다. 점 1,3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킬 겁니다.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다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네? 뭐 아무튼 y축의 방향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네 3,1로 평행이동이 되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죠? 의미가 없어. 이제 헷갈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 이렇게 쓰는데 점을 평행이동 시키면요 우리가 점 가지고 평행이동 얘기하면은 이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쓰는데 x가 x 더하기 a로 바뀌고요 y가 y 더하기 b로 바뀝니다. 근데 헷갈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참수를 배웠을 때 이참수 y는 ax 제곱이 있습니다. 이런 애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x축의 방향으로 p, y축의 방향으로 q 만큼 평행이동 시킨 이 참수의 그래프의 식은 a의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가 됐었죠. 여기 아십니까? 아시죠? 이렇게 배웠는데 q를 넘깁시다. x 빼기 q는 a의 x 빼기 p의 제곱. 그쵸? 우리 이렇게 외우긴 했었는데 평행이동이면은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바뀐다면서요? 얘는 왜? 예, 받아들이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증명하면 할 수는 있는데 어려워서 지금까지 다 증명해줬는데 다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증명은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증명은 안 하고요. 도형의 평행이동은 마찬가지 똑같이 어떤 도형 f x, y는 0이라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켰다고 합시다. 그럼 그때 그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써주냐면은 x 대신에 x 빼기 a를 넣고요. 빼기 a, y 대신에 y 빼기 b를 넣고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증명해줘? 네, 증명 필요 없습니다. 증명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원 얘기할 때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중심이 a, b고 반지름 길이가 r인 1. 이거 원의 방정식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었죠? 그치?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긴 했었지? 그치? 그래? 잘 생각해봐. 중심이 이 원을 우리 잘 생각해보면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인 1을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인 1을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b 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얘가 되죠? 그치? 그쵸? 이해가 되십니까? 주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점은 그대로 A, B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도형은요. x가 x 빼기 a로 바뀌었고 y가 y 빼기 b로 바뀌었죠. 이런 얘기예요.